네, 오늘은 제가 방송 들어가기 앞서서 여러분들께 뭐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먼저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지금 환절기고요. 앞으로 날 더워지면 많이 지치잖아요. 그래서 몸 좋은 거 많이 챙겨 드시죠? 저는 바로 얘를 챙겨 먹습니다. 이름하여 프리미엄 야생 산양 산삼 추출액 더 산삼입니다. 뭐 아시다시피 산삼은 정말 희귀하고 특별한 원료죠. 더 산삼이 더 특별한 건 태백산맥 강원도 700고지에서 자라난 야생 산양 산삼을 원료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뿌리 한 뿌리 일일이 수작업으로 캐낸다고 하네요. 이 한 병 작지만 예사롭지 않습니다. 사포닌 최적화 공법을 적용해서요. 산양 산삼에 함유되어 있는 40여 종의 유효 성분 중 핵심 사포닌 진세노사이드 3종인 RB2, R이 RG3의 함량의 합을 규격화해서 앰플병 한 병당 14mg을 담았습니다. 쉽게 생각하시면요. 한 병당 6, 7년근 산양 산삼 한 뿌리분의 사포닌을 규격화해서 여기에 오롯이 담았다는 얘기입니다. 2012년 처음 나와서 지금까지 500만 병이나 판매됐다고 하니까요. 효과도 어느 정도 검증이 된 거죠. 자, 그렇다면 이거 비싼 거 아니야 라고 벌써부터 걱정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저희 정치와 수다가 가져왔습니다. 저희 방송 중에 고정 댓글창에 보시면 구매 링크가 있고요. 거기 들어가시면 어느 곳에서보다 더 저렴한 가격으로 더 산삼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하루 한 병 3,000원대의 가격으로 아주 저렴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매일 산양 산삼 한 뿌리 드실 수 있는 기회 놓치지 마시고요. 저희 정치와 수다에도 많은 도움이 되니까 많은 구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한 병 먹어볼게요. 이거 먹으면 기운이 확확 나더라고요. 공복에 한 병 드시면 참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치와 수다 백성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치와 수다 오래간만에 불림을 당한 이정훈입니다. 아, 형님 뭐 혹시라도 이게 오해하지 마시고 땜빵은 아닙니다. 아니 그게 더 상처예요. 아니 확 들어왔어. 그게 더 상처예요. 나는 아니 원래 형이 다음 주였어. 아 그래요? 다음 주였는데 오늘 김윤수 대변인이 뭐 당에서 무슨 회의 있다 그래가지고 그리고 우리 또 도나스 김재석 거기는 지금 재수 씨가 오늘 아니면 내일 출산 앞두고 벌써 그렇게 됐네. 유세 때 딱 만삭이었잖아요. 언제일까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 저희가 맨날 젊은 사람만 부르다 그랬더니 또 안 젊은 사람 아니야 막 이러는데 여기 제가 아는 형님 중에 제일 젊은 형이에요. 맞습니다. 전 젊습니다. 그러니까 젊다고 생각합니다. 형님 총선 때 엄청 힘들었죠. 방송 때 방송 왜냐하면 진짜 이번에는 방송을 하는 많은 패널들이 다 나왔어요. 정말. 그지. 굉장히 많이 불림을 당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실력이 딸리더라도 형님 많은 곳에서 이렇게 그 대타를 열심히 했습니다. 저는 형님 칼럼 얼마나 열심히 보는데. 아유 감사합니다. 이따 제가 형님 오늘 와주신 대가로 이따 끝나고 제가 치맥 한번 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치맥. 갑자기 치맥. 기분 나지. 치맥을 향해서. 그러니까 달려가겠습니다. 저 보니까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라고 하셨는데 그 결혼과 동시에 거의 저 재섭이 얘기예요. 그렇게 된 거고요. 우리 뭐 하여튼 이제 또 첫째가 또 딱 태어나니까 굉장히 좀 즐거워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아무튼 여러분들 저기 밑에 보면 더산삼 500만 병 판매 특집 하고 고정 댓글 참고라고 돼 있잖아요. 저 위에 고정 댓글에 보시면 더산삼 굉장히 좋은 가격에 살 수 있고요. 형님 피곤하니까 우리 하나씩 먹자. 좋죠. 또 뭐. 그러니까 이게 홍삼도 아니고 홍삼도 아니고 산삼이에요. 산양 산삼. 산양 산삼. 그렇죠. 깜짝아. 이게 어렵습니다 이게. 대충 이렇게 해놓고 안 되면 이렇게 해요. 엎어놓고 우리 먹으면 되니까. 형님이랑 저랑 하나씩 좀 먹을게요. 자, 이거 따드릴게요. 이거를 이렇게 딱 따고 액으로 만든 거예요? 네, 맞아요. 액기스라고 하는 농축액. 그냥 요게 딱 저기 산양산삼 한 뿌리예요. 딱 따서 드시면 됩니다. 저도 이게 힘들 때 이거 딱 먹으면 그러면 하루에 하나? 하루에 하나 먹으면 뭐 산삼 한 뿌리를 하루 3,000원에 먹는 거니까. 와우. 좋죠. 그러니까 왜 양양은 그거보다 쌉싸름해. 좋아요. 그리고 뭐 좀 원기 좀 떨어지시는 분들 저 위에 댓글에서 구매해 주시면 여러분들 건강에도 좋고 그리고 또 저희한테도 많이 도움이 되니까. 혹시 질문 있습니다. 네, 뭐요? 저 한 박스 얼마예요?
한 박스가 요게 하나에 3,000원꼴이고 요거 하나 박스 사면 또 저기 사은품까지 같이 줘요. 사은품까지. 저 위에 한번 형님도 이따가 궁금하시면 한번 들어가 오시면 알겠습니다. 네, 들어가 오시면 네. 아주 좋은 가격에 만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제르가디스님 지난주 16일에 비서실장이 원내대표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오찬을 요청했고 한동훈님이 건강상 이유로 정중하게 사양한 사실을 어제 용산에서 언론 플레이를 하는 걸 보니 이제는 졸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치자라는 건 기대도 안 했는데 참 더럽게 하시는 용산. 지금 제르가디스님이 전주부터 굉장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갖고 계세요. 우리 팍스님 이종근 평론가님 늘 품격 있는 평론 존경합니다 하셨습니다. 그렇죠. 제르가디스님 저희 첫 아이템이 그거니까 저희 천천히 얘기 한번 해드릴게요. 일단 형님 지금 되게 오랜만에 왔으니까 네네. 이번 총선 총평. 이번 총선 총평은 질 경기를 졌다. 질 경기를 졌다. 이길 경기라고 착각을 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다.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다. 무슨 얘기냐면 네. 평평하다고 생각을 해갖고 사실 착각을 했던 게 보수 결집만 하면 이긴다. 그렇죠. 보수 결집하면 이긴다 그랬지. 결집하면 이긴다. 왜냐하면 내 편이 저쪽 편보다 많기 때문이다. 이렇게 언제나 착각을 했어요. 근데 그렇지, 그게 착각이라는 게 슬픈 얘기야. 이번에 진짜 슬픈 얘기죠. 이번에 헌정사상 최초가 너무 많아요. 헌정사상 최초로 민주당 계열 정당이 3연승을 했어요. 이건 그렇죠. 헌정사상 최초예요. 맞네. 예. 그리고 두 번째 비슷한 얘기지만 좀 다른 게 헌정사상이 아니라 이번에는 87년 체제 현행 헌법 최초로 같은 이름을 가진 정당이 3연승을 해요. 이거는 보수 정당도 해보지 못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같은 정당이 왜 중요하냐면 봐요. 14대, 15대, 16대의 이쪽 국민의힘 계열 정당이 3연승을 해요. 근데 그때 이름이 뭔지 알아요? 민자당, 신한국당, 그렇지. 한나라당이에요. 이름이 다 바뀌었네. 이름이 바뀐다는 건 뭐지? 지지층에 사실 균열이 있거나 확장이 있거나 아니면 지지층이 분열이 됐거나 그래서 이름을 바꿔서 새로운 정당인 것처럼 보여줘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당명을. 물론 기존의 당이 계속 뿌리는 있지만 당명을 바꾼다는 건 그만큼 뭔가 변화를 준다는 거죠. 격변이 있었다는 거예요. 격변이. 그렇지. 그 맞아요. 필요성이 있었다는 거야. 그런데 봐요. 민주당의 이름은 거의 다 통합이 들어가요. 통합민주당, 그렇지. 민주통합당, 대통합민주당, 대통합민주신당, 중보통합, 진보신당 이렇게 맞아요. 5번이나 통합 많이 들어가. 중간에 들어가요. 왜냐하면 통합이 안 되는 정당이기 때문에. 통합이 목표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그런데 이쪽 정도만 보자고요. 한나라당이 꽤 오랫동안 사실 가져가거든. 근데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이름으로 12년 동안 존속해요. 이건 무슨 뜻이에요? 이 정당의 지지층이 완전히 탄탄하게 굳어져 있다는 뜻이야. 이름을 굳이 바꿀 필요 없이. 필요가 없다. 탄탄하게. 탄탄하다. 그 안을 더 들여다보면 이 정당은 원래 대표 흔들기에 최고예요. 대표만 되면 6개월 만에 대표를 어떻게든 끌어내려. 그렇지. 그리고 비대위 해. 그렇죠. 3개월 만에 비대위 또 끌어내려. 비대위 전문 정당이었는데. 박영선도 3개월 만에 비대위 위원장 하다가 끌어내려갖고 엉엉 울면서 나갔잖아.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뭐죠? 한 1년도 안 돼. 대표가. 그러면서 당이 바뀌고 분당이 되고 막 이러거든요. 와, 지금 20대 총선 때부터 지금까지 당 대표 인기가 지켜져요. 그러네. 이해찬 2년 했지, 추미애 2년 했지, 이재명 2년 그렇지. 했지. 이재명 그렇게 욕먹어도 계속 하고 있고 또 할 것 같은데. 2년이 거의 한 번 윤호중이 이제 비대위 한 번 했다. 그거는 이제 당이 격변이 있어서가 아닌 총선 때문에 어쩔 수 없고 그렇죠. 이런 상황이었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민주당 계열 정당의 지지층이 완전히 콘크리트처럼 굳어졌다. 탄탄하게 굳어져 있다. 근데 이쪽은 착각을 했다. 이쪽은 그 이전 시대에 우리가 굉장히 우리 좀 나갔지. 이겨왔으니까. 우리 좀 잘 나갔지. 그런데 탄핵 때문에 분열됐으니까 그것만 봉합하면 우리는 저쪽보다 훨씬 더 많다라는 착각을 했다는 거예요. 슬픈 얘기네요. 슬픈 얘기지.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이번 총선 결과를 보고 나서 이제 앞으로 그냥 예전하고 똑같이 이대로 그냥 국민의힘은 그대로 살고 민주당 그대로 살면 또 진다는 소리네. 그럼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죠. 그 변화는 세대별 변화, 지역별 변화 다 해야 돼요. 성별 변화. 그러니까 뭐 이대남만 우리가 이기면 이겨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안 돼. 그리고 40대는 저쪽이 언제나 이기니까 40대 포기해. 뭐 세대 포기 이런 것도 안 돼. 40대 우리 편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역설이 뭐냐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굉장히 정말 참신한 이미지, 새로운 이미지, 그리고 40대 50대 역동적인 이미지인데
본인만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스토리를 쫙 함께 갔어야 돼요. 후보의 벨트화해서. 그래서 본인만이 아니라 그런 스토리 있는 사람들로 해서 세대가 교체되는구나라는 느낌을 줬어야 돼. 근데 그 참 쉽지 않았죠 이번. 아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뭘 잘못했다 이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디테일에 있어서는 지적해야 될 시점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하나하나 그렇지. 백서 만들어서 해놔야 되니까. 백서에 이제 써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영남 중심이 아니라 수도권 중심으로도 좀 변화가 필요한 것 같고. 당연하고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냥 형님한테 일단 총선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해서 일단 여쭤봤고, 감사합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아이템 좀 시작해 볼게요. 네. 오늘 윤통이 비서실장하고 네. 정무석을 임명했어요. 네. 근데 원래 안 하던 걸 하시네요, 갑자기. 1년 몇 개월 만에 오랜만에 네네. 형님 마이크 좀 아, 네네. 땡기고 지금 있어요. 계속 네. 지금 땡기고 있어요. 네. 네. 저는 자세가 원래 딱 이런 거라 괜찮은데, 근데 이 변화하겠다는 뜻인가요? 근데 이게 인선에 대해서 또 이제 야당은 굉장히 비판적 시각을 갖고 있으니까 네. 일단은 그래도 나 좀 변했어, 소통 좀 해볼게, 약간 이런 모드라고 봐야 될까? 자 이제 형식과 그 내용을 가서 얘기해 봅시다. 형식은 달라졌잖아요. 형식은 뭐 달라졌죠. 몇 개월 만이라고 누가 표현하더라. 8개월 만인가 뭐 해서 기자 앞에 직접 나섰고 1년 넘은 것 같은데? 기자들의 질문도 받았고 뭐 그 정도 됐을까? 1년 넘었을 것 같아. 그렇지. 또 스태핑 안 한 게 내가 잘못 얘기할 수도 있고 근데 그렇게 만나는 건 너무 당연한 건데 이렇게 기사화되는 것 자체가 그간 안 만났다라는 그간 너무 근데 어쨌든 만났으니까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시선 처리 뭐 그 손짓 그 다음에 미소 간간히 미소 적극적인 태도 이런 것들이 나 진짜 소통하고 싶어요라는 그런 그 형식으로 노력했다라는 건 충분히 나는 보여졌어요. 그것이 지속 가능하고 또는 또 다른 어떤 차원의 또 다른 퍼포먼스가 있느냐는 건 별개로 오늘 보여준 모습은 그걸 하려고 노력했다라는 것. 그러니까 이제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 하셨잖아요. 그렇지. 그 동안은 정치를 안 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 워딩도 그러니까 그 워딩도 네. 정치적. 제가 지금 너무 뾰족하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아니. 그럼 그 동안 뭘 하신 거야? 그 생각이 그 질문 들더라고. 오늘 3번 받았어요. 그래요? 앵커가 그래? 앵커 다들 궁금해서 SBS 그래. 편성호 앵커도 그럼 정치 안 하셨다는 뜻인가요?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어. 그러니까 그 워딩은 정치적이지 않아요. 정치적인 워딩이려면 그렇게 표현해서는 안 되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디테일한 부분인데 어쨌든 앞으로 표현도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부족하다는 점이 조금 거칠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지. 스스로 매력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까지는 이게 정치인의 달고 다름이 아니라 난 되게 진정성이 있어. 그래서 투박하고 거칠더라도 사람들은 나한테 매력을 느낄 거야. 그러니까 초반에는 먹혔다니까 그게. 아니 먹혔어요. 네, 근데 거기서 끝이어가지고 문제지. 그렇지.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자기가 어떤 이미지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그런 이미지인 거라고 착각해서 김치찌개 끓이고 그거를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늘 김치찌개 내가 끓여줄게 하고 얘기하고. 근데 끓여주지도 않아 또 보면은 끓여준 적이 없어요 기자들한테.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쌓여가는 특히나 20대, 30대, 40대에게 윤 대통령을 물어봤을 때 어떤 이미지들이냐면 언제나 좀 화난 표정. 맞아요. 화난 표정, 굳어 있는 표정, 그 다음에 톤이 좀 높고, 그 다음에 지시를 내리는 상사 같다. 그러니까 한 번도 약간 읍소하는 느낌이 없었어. 그러니까. 읍소하거나 여백이 있거나 남의 말을 경청해주거나 눈높이에 맞춰서 무엇인가 소통하려는 듯한 그런 이미지가 조금 부족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이제 정치를 하는 대통령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일단 그러면 형님. 인선부터 봅시다. 정진석 비서실장 어때요? 형님 생각에 괜찮은 인선이에요? 삐뿔. 삐뿔 정도 돼요. 왜냐면 내가 개인적으로 정진석이라는 정치인을 기자 시절부터 봤거든. 같은 계열사였어. 나는 서울경제신문, 그렇죠. 한국일보라서 한 층이에요. 내가 5층 및 6층인가 그래요. 그 밑이 일간스포츠고 그러면 정치부에서 나보다 2년 선배, 그러니까 나이로는 2년 선배거든. 뭐 기수로는 아마 한 5기수 정도 위인데 내가 좀 늦게 들어갔어. 근데 어쨌든 되게 호탕한 사람이야.
호탕하고 뭐 그런 부분은 있죠. 사람들을 막 이끌고 그런데 이렇게 봅시다. 내가 B뿔이라고 주는 점은 A가 아닌 점은 나중에 얘기하고 B라고 굉장히 좀 높이 평가하는 이유가 지금 대통령실이 두 가지가 나는 없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정무적인 감각 너무 당연한 거고 정무적인 감각이 없고 두 번째는 기강이 없어. 기강이 없죠. 최근에 나온 그 알잖아요. 총리 뭐 인선안이나 뭐 양정철 얘기나 최근만이 아니야. 최근만이 아니야. 보면은 자기 업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고위 관계자 발로 쏟아져 나오는 언론 보도가 다 다른 부서야. 다른 부서야. 이거 있을 수 없거든. 원래 홍보수석이 꿰차야 돼 그거를. 그러면 그런 게 나오면 화를 내고 뒤집어 엎어야 돼. 라인은 일원화돼야 되는데. 그죠? 근데 그게 용인이 돼 서로. 아이씨 또 저쪽에서 또 저 사고 쳤네 또 뭐 정보 주네 이렇게 그냥 넘어가는 분위기였어요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그게 용인되고 그러면 비서실장이 그거를 커트해야 되는데 김대기 비서실장은 관료 경제 관료 옛날로 얘기하면 마피아 출신들이거든. 근데 이 어떻게 하면 총리랑 비서실장이랑 뭐 상황실장이랑 한동안 다 마피아 출신들이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다 정책형이지 정치를 하는 사람도 없고 기강을 잡고 정부적인 각 갖고 사람 많이 부족했지. 그러니까 기강이 되게 중요하거든 대통령실은. 근데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뭐 양정철 그런 사단이 난 거고. 완전 사단이 났죠. 두 번째는 정무적 감각 없는 건 뭐 설명 필요 없잖아요. 여기 정무 끝. 끝. 더 이상 설명할 필요 없어. 자 그러면 그건 없었어. 정진석이 했던 것들을 내가 하나 얘기할게요. 정진석이라는 사람은 친이계도 친박계도 아니에요. 어디서 시작했냐면 자민련에서 시작했어요. 자민련. 그렇죠. 워낙에 자민련에서. 충청도가 자기 적이잖아. 충청도 자기 중에 한 공주에서 태어났고 자기 부인의 조부가 충청도지사를 4번이나 하고 충남방적 차녀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충청도에선 정말 충청도의 맹주. 맹주야 맹주. 그런 사람이 일단 자민련 그러니까 이 JP. 네, 에서 시작을 해서 이제 한나라당으로 왔잖아. 근데 이 사람이 늘 당신 친이계요? 친박계요? 뭐 기사 들으면 나는 JP계다 어쩔래? 이렇게 농담처럼 얘기를 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JP계가 있을 수가 없잖아. 근데 나는 어떤 계파가 아니다. 그러니까 마당발이에요. 마당발이에요. 그 평가 많더라고. 그런 사람이 자 MB는 사실 굉장히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프라이드가 되게 강해. 그렇죠. 본인이 거기까지 500만 표로 이긴 거라. 500만. 표. 압도적으로 이겼잖아 그때. 압도적으로 이겼잖아.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이게 높아져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공천과 관련해서 친박계 다 또 배제를 해. 그때 그래서 난리 났잖아. 500만 표로 이겼다. 그리고 또 박근혜 의원을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그런 상대로 잘 안 봐요. 안 봤어 솔직히 얘기하면 사실은 그렇지는 않잖아. 그렇지. 그때 당시에 민주당이 그러니까 그 문재인이 박근혜한테 진 이유가 내가 저 존칭 생략합니다. 직함 생략할게요. 생략하셔도 됩니다 여기서. 진 이유가 뭐냐면 민주당이 야당이 안 됐어 그때. 박근혜가 야당이었어. 그렇지. 박근혜가 야당이었죠. 여당 중에 야당이었어요. 저쪽이 안 보였지 잘. 그러니까 MB도 자존심도 있고 또 인정을 안 하는데 그러니까 이 당이 어떻게 돼 산으로 가잖아. 그렇죠. 맨날 근데 바로 정진석 정무수석이 그때 진짜 나서서 중재를 해요. 양쪽을. 그때 그러면서 MB한테 계속 얘기하는 거야. MB 안 들어. 근데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면서 박근혜 의원을 만나셔야 합니다. 만나셔야 합니다. 또 박근혜 의원도 대통령도 되게 자존심이 강한 양쪽도 사람 엄청 셌죠. 안 만나려면 간다는데 직접 찾아가갖고 지금 대통령께서 마음을 여실 순간 같이 만나서 그렇죠. 회담을 성사를 시켜요. 그 회담을 성사시킨 사람이 정진석이구나. 수석이래요. 정진석 수석이 그런 중재 능력이 있어요. 진짜. 그럼 그것만으로도 삐뿔이네 일단. 자, 두 번째는 뭐냐면 기강 끝내주게 잡아. 기강. 아까 기강 잡아야 된다. 지금 용산이 지금 사실 기강 개판이죠. 기강이 가장 중요해. 근데 정무수석 됐을 때 내가 이름은 얘기 안 할게. 당시에 그 청와대가 왕수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왕수석이 서열상으로는 밑이야. 원래 민정수석이 저기잖아. 그렇죠. 왕수석이잖아. 근데 그 서열에 개판이 돼 있었어요. 왜냐하면 MB가 워낙에 힘이 실어졌어. 왕수석이랑 또 거기 왕차관, 그렇죠. 왕차관, 그렇죠. 행정관도 왕차관 되고 뭐 이랬잖아. 정진석이 정무수석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그거예요. 서열 정리합시다. 서열 정리합시다. 그래갖고 기강을
자기가 그러니까 민정도 아닌데 자기가 민정수석도 아닌데 잡아요. 그러니까 그걸 잡는다는 표현보다는 정리를 해. 그러니까 다 인정을 해.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갖고 서열을 정리하고 워낙에 그립감이 있는 사람. 지금 용산에 그래도 꽤 필요한 사람이네요. 지금 형님 얘기를 쭉 들어보면 그러니까 일단. 그런 능력이 있어요. 네. 내가 A가 아닌 점은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이야기하는 부분들 최근에 논쟁적인 어떤 부분들이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해서 지금 뭐 돼 있는 것도 하나 있고 고소돼 있는 그렇죠. 것도 있고 사자 명예훼손 문제 사자 명예훼손 문제. 근데 그 문제는 조금 사실 덧붙일 말은 있어. 사족은. 그렇죠. 저도 그거는 있어요. 그 벌금형인데 네. 6개월형을 때리고 6개월형을 때린 사람이 옛날에 쓴 글들을 보면 네. 사실상 판사가 객관적으로 판결했다라고 보기에는 물론 판결에 대해서 인정을 해야 되지만 그런 그렇지. 부분에 대해서 사족처럼 이야기할 부분이 있고 또 그렇게 얘기한다면 아니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해서 가장 모욕적인 글을 썼던 사람이 아이디 정의를 위하여예요. 해정국 김씨라고 오해받는. 그렇죠. 정의를 위하여지. 정의를 고영이 위하여지. 언덕에서 뭐 노무현 운운하면서 막 사체에 대한 얘기가 나올 정도로 아주 극악한 표현의 명예훼손감의 글에 이재명 대표가 그때 당시에 좋아요를 눌렀어요. 그렇죠. 그래갖고 친노 친문이 그때 난리가 났지. 났었거든. 누가 더 명예훼손이냐 이거야. 솔직히 얘기하면 정진석 그 당시 의원은 뭘 지적을 했냐면, 그러니까 그 딸, 그 곽상원의 부인이죠. 부인, 딸이 미국에 갔을 때 그 미국에 정착하고 힘든 어떤 상황 속에서 그 권양숙 여사가 강구원한테 가서 이런 그렇지. 상황인데 이런 이야기들은 사실상 언론에 어느 정도는 보도가 나왔었던 된 얘기죠. 내용이고. 네. 근데 사실 정진석 의원도 좀 나는 실수 내지는 뭐 사자 명예훼손으로 다툼의 여지가 이만큼이라도 있다고 얘기하는 부분은 부부싸움이라는 표현, 맞아. 가출이라는 표현, 이런 표현들은 사실 사실로 확인될 수 없는 그렇죠. 그거야말로 알 부분들이잖아. 수가 없는 거지. 전혀 뭐 대통령 부부싸움이라는 표현이 제일 컸어요. 그리고 가출을 했다. 뭐 이런 표현들이 사실상 굉장히 좀 거칠었어요. 내가 보기에도. 그러니까 객관적인 이야기로 해서 자신이 이러이러한 근거가 있으므로 이건 너무하지 않네. 이런 얘기랑 좀 다르지.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간에 뭐 6개월형을 때린 거는 너무 심하잖아요. 좀 심, 그거는 심해요. 그건 심해요. 그건 심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또는 뭐 비대위원장을 잠깐 하면서 굉장히 공격적인 어떤 부분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이준석 대표는 굉장히 지금 비판적인 시각을 그렇죠. 갖고 과정 있더라고요. 속에서 이런 부분들이 걸리긴 해요. 그리고 뭐 그것들이 무조건 내 정지석 저 실장이 잘했다라고 옹호할 생각은 없어요. 하지만 지금 위기이고 또 내가 덧붙일 수 있는 건 뭐냐면 실장과 총리가 동시에 지금 교체되는 건 정권에서 사실 쉽지 않아요. 근데 실장과 총리가 그러면 이 실장과 총리는 사실은 이거요. 서로 어떤 안배가 될 수 있거든. 동시에 보안제 하니까. 서로 똑같은 느낌이 아니라 같은 지역이나 왜 양정철 박영선은 안 되는 카드야. 둘 다 민주당에서 그 했던 사람 그럼 이쪽이 민주당인 거지 그러면. 그죠? 그러면은 양쪽에서 다 욕 먹어. 그런데 딱 그랬잖아요. 이렇게 말 나왔을 때. 이렇게 해서 이쪽에서 욕 먹고 이건 저쪽에서 욕 먹으면 가능해. 왜냐면 한쪽씩. 양쪽으로 설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잖아. 이를테면. 그러니까 비서실장이 이렇게 하면 총리는 야당한테 총리는 훨씬 더 당신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카드가 될 수 있다라는 메시지로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어차피 야당이 또 동의를 해줘야 되는 거니까. 그럼 그렇기도 당연히. 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렇게 종합을 하면 또 위기이기도 하고 그렇다면 뭐 지금 내가 바라보는 그 경험상 정진석이라는 카드가 빗불은 된다. 대통령실의 위기의 두 가지를 충분히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무조건 예스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그건 내가 좀 봤으면 좋겠어 진짜 좀 내가 제발 좀. 겪어봐서 아는데 무조건 뭐 알겠습니다 하는 대통령님 예스 이건 아니고 예스맨 때문에 지금까지는 없었어. 이렇게 정진석이라는 인물로서 여기까지 오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최근에 총선이 그렇게 되고 그리고 대통령 지지율 최근에 갤럽으로 23%까지 빠졌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어떻게든 변해야겠다라는 생각은 하시는 것 같다 정도는 저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합니다. 우리 댓글 좀 볼게요. 우리 재현님 보수는 단합이 안 된 선거에 못 이긴다고 매번 얘기하면서 선거 끝나자마자 내부 총질하는 홍준표 시장 진짜 학습 능력이란 게 없는 겁니까? 고 얘기합니다 지금. 네, 팍스님 한동훈 위원장이 졸렬하고 옹졸한 윤통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밥을 먹었어야 한다는 보수 계열 평론가들에게 우라통이 터집니다. 그분들은 아직도 보수 진영의 기분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오늘 비서실장 발표하면서
총선 말아먹고 윤통은 왜 이렇게 싱글벙글이지 더 화가 나. 많이 화나셨어요 요즘에. 네. 와이님 감사드립니다. 네, 제르가데스님 제가 여러 번 방송에서 말씀드렸죠. 민주당이 좋아서 찍은 게 아니라 그 정도로 네 싫어서 찍은 거 아니라니까요. 2년 내내 부정률은 60% 넘는데 선거에서 이기는 게 신기한 거 아닙니까? 자꾸 국민 수준 어쩌고 저쩌고 하지 마시고 냉정하게 보셔야 합니다. 미리님, 성모님, 종구님 정치 와서 잘 보고 있고요. 이재명, 이화영 대북 송금 덕분에 감옥 가는 날이 찾아오는군요. 이재명이 윤통이랑 만나는 것이 어쩔 수 없지만 잘했으면 좋겠어요. 어제 광주 갔는데 양분한 박균택 당선된 거 보면 진짜 네 그분들 정신 차려야 합니다 하셨고요. 제르가데스님 오늘 그분이 비서실장 발표하면서 기자 앞에서 웃는 모습 보고 넉살이 좋은 건지 어이가 없어서 화도 안 났습니다. 아직도 화가 안 풀리는데 저만 그런 건가요? 홍준표 뭐 그렇다 쳐도 신평은 좀 뭐라 하시죠. 언제는 멘토 아니라면서요. 지금 최근에 저희 정치와수다 이 제 댓글 분위기를 보면 일단 용산에 굉장히 많이 화가 났다. 그러니까 사실 한동훈 위원장보다 용산에 훨씬 더 화가 많이 난 것 같아. 이 총선 과정에 패배 원인도 물론 패배 원인을 한쪽에만 찾을 수는 없겠지만 아무래도 거지. 대통령실에서 뭔가 하나 잘못했을 때마다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으니까 그래서 일단 요즘 가장 민감한 이슈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의 관계죠. 네. 그죠? 이거는 뭐 아마 모든 분들이 다 그럴 텐데 저도 이곳저곳 레이더가 많이 있고 형님도 어마어마하게 많으시니까. 네. 그러니까 일단은 갈등 관계에 있는 거는 거의 확실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갈등 관계에 있다라는 분은 거의 확실한 것 같고 여기서 대중들한테 거의 확인을 시켜준 게 아닐까. 그러니까 홍준표 지사를 먼저 만나고 그 뒤에 이번에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들 같이 밥 먹자고 했는데 한 위원장이 거절했죠. 네, 기사 좀 띄워주세요. 건강상 이유로 어렵다. 물론 진짜 건강상 이유일 수도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 저렇다는 건 두 분 사이에 좀 갈등 관계 그 골이 좀 깊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해소가 안 됐다 이렇게 봐요. 해소가 안 됐다. 해소가 안 됐다. 이미 단초가 있잖아요. 윤핵 갈등 1차 윤핵 갈등 이렇게 표현했던 부분. 네. 그러니까 일요일 날 이관섭 실장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만나서 그렇죠. 사퇴해라. 이야기했는데 거기서 그럴 거면 사퇴해라라는 어떤 표현이 그대로 나왔잖아요. 당시 그렇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것도 확인까지 했어요. 그 다음 날 바로 얘기했잖아요.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사실상 선거에 엄청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여서 어쨌든 덮었다. 네, 그리고 화재 현장에 가서 한동훈 위원장이 기다리고 있었고. 그렇죠. 네. 불을 일단 껐다. 불을 일단 껐는데 그 불씨가 없어졌을까 하는 의문이 많이 들었었잖아요. 근데 사실 그 다음부터는 불씨라고 뭐를 할 수 있는 여유가 없었어요. 그대로 쭉 달려야 되는 어떤 선거라는 어떤 기본 속성상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그 다음부터는 거의 그 유세나 뭐각 그렇죠. 지역별로 지역별로 돌아다녔어야 됐고 대통령실과 사실 상대적으로 무엇인가 뭐 공방을 벌일 수 있는 여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끝나고 만약 이겼다고 한다면 셰익스피어의 희곡 제목처럼 끝이 좋으면 모든 게 다 좋다라는 희곡 제목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것처럼 그냥 좋았을 거예요. 과정상의 어떤 문제. 과정상이 있었어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패배가 되니까 과정상에 잠시 캠프 주사라고 하지. 그러니까 그 대충 그냥 이것만 상처만 좀 대충 빨간 약 바르고 뭐 그게 이제 도드라진 게 아니냐 하는 거고. 얘기할까요? 아니면 계속 얘기하시죠. 계속 하려면 이거예요. 대통령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거예요. 보통 그 직장 다니시는 분들 뭐 이런 거 느끼셨을 거야. 선배가 막 끌어주잖아. 끌어주는 거 실제로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선배를 끌어줬다고 생각해요. 야, 내가 너 차장 시켜줬어. 내가 점수 많이. 그렇지. 점수 막. 야, 그거 내가 너 평가했어. 인사평가에 막 해갖고. 동훈이 이번에 차장해. 근데 실제로 그걸 올리면 뭐 예를 들어서 결정 인사권자가 있지만.
하지만 그래도 내가 생색내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점수 내가 많이 줘갖고 된 거야. 이렇게해서 그런 관계들이 계속 유지됐을 때 진짜 좋은 선배는 사실 그거 생색내지 않고 그렇지. 끝나. 예. 그리고 사실 네가 능력이 있으니까 이렇게 된 거지 하면 그 후배는 아니요 선배가 사실 나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게 아름다운 드라마야. 이럴 그럼요. 때면. 그게 제일 아름다운 우리 드라마지. 미생 뭐 이런 그렇지. 근데 미생에도 전혀 반대 케이스가 나와요. 음.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그런 선배라는 사람은 결코 나와 제일 가깝게 끌고 다니는 후배가 출세하는 걸 보지 않아. 걔는 언제나 내 밑에 있는 애야. 이런 유형의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러니까 뭐 윤통이 꼭 그렇다는 건 아닌데 왜 윤 대통령이 사실 그런 느낌을 사실 많이 줬어요. 오늘 얘기를 다 하네. 이준석 대표 문제 나 어느 정도는 이해해요. 왜냐면 이준석 대표한테도 그렇죠. 쌍방과실은 나 있다고 봐. 쌍방과실. 네. 쌍방과실. 그 퍼센티지는 뭐 지지하는 분들마다 다를 테니까 쌍방과실이 그렇죠. 있다고 봐. 그런데 두 번째 김기현 대표를 만드는 과정에서 안철수, 나경원 너무 거칠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거칠었다는 그 거예요. 얘기를 다 많이 하더라고요. 나경원 저출산 부위원장이 저출산 문장관에서 얘기했다고 해서 그 즉시 대통령실에 나서서 그거 대통령의 의견이 아니다라고 면박을 주는 행위는 누가 보더라도 너 당대표 나가려고 하지 그거 하지 마라는 메시지로밖에 안 그렇죠. 들리거든요. 맞아요. 그럼 그렇게 교통정리를 해가면서 누군가를 세우게 만든 과정도 사실은 굉장히 그러니까 이 사람을 딱 정해놓고 하나씩 이렇게 제껴나가는 게 대통령실 개입한 것처럼 보였으니까. 근데 그 당시에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것을 제가 막 지적하고 그럴 여유 그러니까 전체적인 판세에서 이게 지적하는 것이 진짜 중요한 중요 모순인가 이 전체적인 모순에서 이건 그렇지. 주변 모순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그래서 넘어오는 갔지만 지나가는 과정 속에서 그런 거친 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도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요. 똑같이 그렇게 많이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또 저기 저 이끌어줘 갖고 내가 그래도 장관까지 해가지고 검찰총장 할 때 너 저기도 시켜주고 뭐 내가 장관 시켜주고 그러니까 비대위원장 시켜준 이유 아는데 왜 내 마음을 그렇게 몰라 왜 뭐 그런 문제 이런 내가 싫어하는 문제를 제기하는 거 그냥 그렇게 놔둬 뭐 이런 식의 마인드가 은연중에 보이는 것이. 보이는 것이 사실 이 관계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산삼, 더 산삼, 더 산삼. 한번 언급해달라는 거야. 이따 산삼 할 거예요 우리. 이 산삼이 지금 언급해달래 자기를. 그럼 그 관계가 계속 이렇게 이어진다는 거죠. 저는 대통령이 변화하겠다라고 한 것 중에 하나가 그것도 변화해야 그 변화도 난 포함된다는 그 거예요. 변화가 없으면 전 변화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대중들이 느끼는 지금 뭔가 반대되는 사람들을 밀어내 왔던 그런 모습들이 이제는 보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나는 수평적 관계다 이 표현은 난 되게 싫어요. 수직적 관계가 나쁜 게 아니라 그것이 얼만큼 소통을 하는 수직적 관계가 소통 안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모든 사람이 평등하지 않으니까. 수평적 관계는 저기 우리 완전되고 완창되고 얘기하자. 모르니까. 수평적 관계 내가 맨날 예를 드는 게 이거예요. 열린우리당 시절에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가 떨어지니까 열린우리당 의장 그러니까 그때 대표를 의장이라고 불렀잖아. 정동영 대표가 청와대에 들어가갖고 아니 말이야 대통령 저 탈당하세요. 목소리를 높여요. 맞아. 그때 이병완 저 비서실장이 서울경제시 선배인데 당시 정치부 차장이었던 선배였고 그다음 비서실장으로 갔는데 그 이병헌 선배가 이렇게 얘기해요. 살모사 정치를 하고 있다고. 정동영은 살모사 정치를 하고 있다. 엄마를 죽이는. 그러니까 그 말을 했다고 또 정청래가 정동영의 최측근이었거든 그때. 정청래가 뭐라고 그러냐면 청와대는 밴댕이 소가딱지다. 이렇게 얘기해. 자 까먹은 것처럼 저러고 살고 있는데. 자, 이게 지금 수평적 관계입니까? 이게 아니죠. 바람직한 거예요? 그건 아니죠. 할 말 다 하는 거. 할 말 다 했잖아. 그럼 그치. 이게 수평적 관계야? 아니죠,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지켜야 될 최소한의 양쪽 다 어떤 지킬 걸 지켜가면서. 양쪽 다 거리를 지키면서 대통령도 안 지켰다는 부분은 아까 지적을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에서 이준석 대표에 내가 쌍방가시면 나 할 얘기 다 해. 금도 없어 그런 거. 이것도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여튼 참 재밌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이제 이게 여기 이제 우리 요즘에 가장 뜨거운 이유는 홍준표 시장 때문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딱 많은 분들이 비슷하게 느낄 텐데 윤석열 대통령 홍준표 시장 한편 저 반대편 한동훈 요 느낌이 되게 강해서 그런 거거든. 그렇지. 그리고 또 하필 한동훈 위원장한테 밥 먹자고 제안 한동훈 위원장도 1대1도 아니야. 비대위원들 다 앞에서 같이 먹자고 한 거잖아요. 그렇죠. 굳이 말하면 저기는 1대1로 먹었어. 그러면 누가 봐도 오해할 만하지 않아요? 그렇죠. 나는 이게 거친 게 아까 왜 나경원 부위원장 잘라낼 때 거친다는 표현했지만 아까도 예가 많았지만 네. 이것도 예가 될 수가 있어요. 자 봐요. 자 끝나서 홍준표 시장과 뭐 저녁을 4시간을 먹었다라는 거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택해야 돼. 홍보의 원칙이 하나는 그 전에 밝혀갖고 이 홍준표 시장만이 아니라 당에 정말 많은 고문들을 계속 이렇게 하는데 첫 번째로 한다. 해갖고 사진도 지키게 하고 하는 거야. 이건 다 공개하는 거야. 그렇지. 아니면 저 회고록에 써야 돼. 완전 비밀. 완전 비밀. 그렇지. 그 물밑에 완전히 해서 이런 만남을 계속 갔던가 물밑으로 해서 왜냐하면 오해의 여지가 있잖아. 그렇죠. 이렇게 근동훈은 왜 안 만나고 누구는 만나고 이런 식의 오해의 여지가 왜 순서는 여기가 먼저고 막 이러면 안 돼. 근데 아니 대통령은 그럴 수도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저 조율도 해야 되고 당장 급하게 만나야 되는데 그런 오해가 있으면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된다는 거지. 아예 밝히거나 아예 안 밝히거나. 근데 지금은 어정쩡하게 뒤로 나갔어요. 뒤로. 어정쩡하게 국민일보가 그때 냈을 때 내가 그냥 기자로서 딱 보니까 이거야. 저 당연히 홍준표 쪽에서 얘기를 하는데 대통령실이 인정하는 그러니까 왜 그거를 인정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기사가 나갔단 말이에요. 이거는 뭐야? 대통령실이 그거 나가도 그렇게 해가 된 거고 그렇게 해가 된 순간부터는 모든 이 그 해석이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홍 한 팀 이렇게 되는 거지. 대통령실은 그거를 의도했다고 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는 사실 지금 뭐 건강상 이유라고 하지만 나 같아도 안 먹는다 그럴 것 같은데. 자 그러면 한동훈 비대위원장 얘기는 좀 나중에 하고 홍준표 시장과 윤석열 대통령의 만남 얘기부터 한 다음에 이쪽으로 넘어가는 게 순서일 것 같아요. 그러면 실제로 왜 그렇게 했을까? 왜 그럴까? 그게 제일 궁금해. 홍보의 원칙이 그렇고 그리고 대통령의 불편 부당이라는 이미지를 훼손하면서까지 홍 시장을 지금 배려를 한 거거든. 그렇죠. 그럼 홍 시장이라는 캐릭터를 잘 알잖아요. 왜 모른다는 건 말도 안 되고. 그럼 어떻게 몰라요? 다 알지. 만나는 순간부터 홍 시장이 어떻게 이 만남에 대해서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이 위력으로 그걸 쓸 건지도 짐작을 했을 거 아니에요. 퍼포먼스를 어떻게 사용할지 다 사용할지도. 그러면 양쪽의 이해관계는 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냥 정치적인 해석이에요. 그냥 정치적인 해석. 내 해석 중요하죠. 내 개인적인. 사실 내가 윤 대통령이라도 지금 급한 게 뭘까를 생각해봐요. 지금 급한 게 진짜 뭘까? 급한 게 이재명 대표 만나는 거 급하긴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서 야권에 대해서 일단 야권이 안정적으로 관계를 맺는 거. 왜냐하면 불가측하게 계속 뭘 요구하기보다는 뭔가를 요구하는 건 당연히 얘네들이 192석이니까 전체 요구를 할 거야. 하지만 이게 불시에 서로 쿵쿵쿵쿵 해갖고 내가 숨도 못 쉬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관리가 돼야 돼. 그러면 만나는 거야. 근데 이 부분은 어쨌든 보다 쉬워요. 수월해. 수월하다는 게 나쁜. 그러니까 수월하지 않지 어렵지. 하지만 상대적으로 어떤 것보다 쉬워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어차피 예측 가능해. 어떻게 될지 얼마나 반대하고 뭐 하자고 어떻게 할지 다 하고 알지. 뭘 요구하고 하다못해 양국관리법 할 거 모를 거예요. 모르지 않아요. 그렇지. 다 하고 특검법 뭐뭐 할 거 다 밝혀졌잖아. 그거를 시기에 대한 문제이고 어디까지 받고 내용을 어떻게 할까 하는가에 대한 문제이지 할 건 다 드러났어. 그런데 사실은 더 걱정되는 부분은 사실 거기에 응할 수 있는 불특정 8명이에요. 9명 그러니까 이 당에 국민의힘이 지금은 봐요. 지금 그 직전까지 비대위원장 체제로 선거를 치렀기 때문에 단일 목소리야. 근데 이 당이 단일 목소리가 아니었었어.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사단이 난 거고 약간 좀 맞아. 비정치적인 어떤 방법으로 대표를 옹이하려고 했던 거고 왜냐하면 윤 대통령은 자기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세력이 없기 때문에 정치도 새롭게 시작했기 때문에 여기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지. 그럼 여기 사람이 그럼 이 안에서 어쨌든 자기를 좀 지지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들려다 보니까 인위적으로 그런 어떤 부작용이 났다고 칩시다. 그런 과정들이 있었다고. 근데 지금은 더 불안한 거야. 왜? 자기 때문에 내지는 자기의 지지율이 이렇게 떨어졌기 때문에 선거가 이렇게 됐다라고 생각하는 108명 중에 수명이 그렇지.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 그럼 그거는 내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앞으로의 어떤 당이 어떻게 운영될 거냐에 따라서 사실은 맞아. 동조를 할 수 있는 거야. 그렇죠, 그렇죠. 그럼 이 당이 이전보다 훨씬 더 불가측한 상황이에요. 훨씬 그래요, 더. 맞죠. 그리고 이제는 대통령 임기보다 본인들 임기가 더 길잖아. 그럼. 그리고 대통령이 또 공천 주지 않을 그렇죠.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뭐 더 이상 눈치 볼 것도 눈치 없고. 볼 것도 없고 그러면 최소한 이 상대당의 안정적인 관계보다 더 신경을 써야 될 거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우리 본진. 이 본진의 8명, 9명 그렇죠. 플러스 알파가 안 튀어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거부권 행사하는 순간 이렇게 되면 끝나니까. 그럼 불만 그러니까 그러려면 어쨌든 나는 두 가지의 의미에서 홍준표를 만났다고 생각을 해. 두 하나는 가지요. 뭐냐면은 당신한테도 기회가 있다. 라는 거야. 당신한테도 당권의 기회가 있다. 홍준표라는 사람은 되게 단순해요. 자기를 인정해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바로 바터가 나올 수 있는 사람. 딜을 해줄 수 있는 사람. 인정을 해주면. 이를테면 최근에 보면 내가 윤 대통령이 뭐가 잘못했다고. 그렇지. 나 깜짝 놀랐어. 갑자기 원래 호위무사가 됐잖아. 원래 호위무사가 아니라 반대쪽이었는데 약간. 호위무사가 되는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그렇지. 그런데 그게 왜 상대를 알아주면 나도 알아줘. 상대가 나를 알아주면 나도 알아줘라는 그런 식의 사고를 가진 사람이거든. 태도를. 네. 그러니까 실제로 당권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면에서 그래서 그게 첫 번째고 두 플러스 번째는 9명이 안 당권이 나오게. 아니더라도 이 플러스 9명을 나오게 할 수 있는 메신저예요. 홍준표는 불만을 갖기 시작해갖고 윤 대통령 말이야 이렇게 해도 되는 거야 하고 흔들기 자기가 시작하면 9명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의 소리네. 9명의 끓는 피를 만들 수 있는 사람. 그러면 홍준표부터 만난 건 이해하려고 한다면 충분히 불가측한 럭비공부터 만난다. 그거 예측 못하고 어디로 튈지 모르니까. 해서 이것도 또 안정적인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된다라는 게 윤통의 생각일 수 있다라는 거고. 너무 좋게 생각해 주시는 것 같은데. 아니 근데 그게 좋은 건 아니. 난 그게 꼭 좋은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윤통이 그런 생각이 그러니까 단순한 거지. 그렇게 그게 아니라 당에 대해서 훨씬 더 또 다른 어떤 접근으로 당과의 어떤 관계를 만드는 게 난 더 좋다고 생각해요. 네 맞아요. 이런 관계보다는. 근데 조금 급했던 것.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부터 만난 건 그런 사고 때문에 급해서 급하게 만났을 수 있다는 거고 홍준표 시장은 우쭐 일단 우쭐 나오자마자 뭐 알리고 뭐 지금 그 다음부터 막 만세 부르고 맨날 그러고 지금 맨날 한동훈 위원장 욕하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홍준표 시장의 가치를 본인 스스로 엄청나게 더 떨어뜨리고 있는 것 같아요. 보수 내에서도 이게 좀 끝나고 마치 분열시키는 느낌이 좀 있거든. 한 위원장 배제하고. 솔직히 얘기하면 홍준표라는 어떤 정치인, 홍준표 시장이라는 정치인은 대의가 별로 없었어요. 내가 개인적으로 좀 비판적인 입장인 게 내가 가장 사실 실망했던 부분이 저기였어. 지선 패배. 7회 지선 패배. 그렇죠. 자유한국당 대표였을 때 지선 패배의 가장 큰 원인이 홍준표 시장의 독선적인 공천. 특히 뭐 예를 들어서 여의도 연구원으로 김모 씨를 시켰는데 아주 친한 사람이에요. 자기의 측근이야 최측근. 근데 여의도 연구원은 싱크탱크잖아. 전문적인 어떤 답이 나와야 되는 곳이에요. 최측근을 세웠어. 거기까지는 그 사람 능력 보이면 되잖아. 그렇죠. 그 측근을 바로 경남 쪽에 선거에 낙점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그때 얘기했냐면
여의도 연구원이야말로 선거에서 가장 계속 피드백을 내고 그렇죠. 정책적인 맞아요. 측면과 그 뒤 제일 중요하잖아. 여론조사 정확하게 내주고 이끌어줘야 될 사람을 거기를 내야 되는데 여의도 연구원장이라는 직함 줘갖고 공천 주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여의도 연구원장이 없는 상태에서 그때 지선이 치러져요. 왜냐면 그 임명시켜버려. 나가니까 바로 이게 말이 되느냐고. 그리고 막말하고 막 이래갖고 당시에 기억하시겠지만 후보들이 저기 대표님 오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냥 치를게요. 라고. 그렇지 오지 말라 그랬잖아요. 오는 거 별로 안 좋아했잖아. 얼마나 슬픈 거야. 그러니까 사천과 그 다음에 전체적인 어떤 대의가 아니라 그런 이 선거의 전략을 자기 과시 뭐 이런 걸로 계속 점철됐기 때문에 그때 정말 뭐 서울시 의원들부터 서울시장까지 다 한 당. 그렇지. 경기도 의원, 경기도 지사 다 같은 당. 네. 그때 당시 저기 도지사라고는 경북도지사하고 대구시장하고 물론 무소속이지만 제주지사 3개 빼놓고 다 줬잖아요. 그리고 그 시도 의원들도 다 주고. 근데 그런 분이 지금 이렇게 선거를 가지고 알갈고 하시니까 패배했다고 네. 막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몰아붙인다? 네. 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하여튼 형님 확실히 얘기가 깊어. 자 우리 댓글 잠깐 볼게요. CPO님 잔업 때문에 늦었네요. 좋아하는 이종훈님 오셨네요. 윤통이나 한 위원장 둘 다 과도한 좌클릭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셨고요. 영님 총선 결과 충격보다 지금이 더 힘듭니다. 윤통은 한동훈 죽이는 것에 몰두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저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번 홍준표와 같이 조롱거린 상황 충격이고 대실망입니다. 거기 심평. 근데 심평 아저씨 왜 저래 맨날? 안한데도 심평이라는 사람을 언론에서 자꾸 인용하는 게 그치, 나도 너무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짧게 얘기할게. 네. 우리가 그러니까 기사를 쓰는데 지나가는 A 씨한테 A 씨 만나갖고 지나가는 A 씨에 따르면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윤 대통령이 어떤다라고 하면 그 기사가 성립이 돼요? 안 되죠. 안 되죠. 네. 왜냐하면 그 A 씨는 크레딧 그러니까 그것을 신용도가 판단할 없죠. 네. 이유가 맞아요. 없잖아요. 네. 근데 심평이라는 사람을 기사를 쓰는 이유가 멘토이기 멘토. 때문이지 네. 이 사람이 정치 평론을 많이 했어요? 아니요. 정치에 뛰어들었던 사람이에요. 아니죠. 그리고 정치와 관련돼서 그렇다고 해서 단 하나의 경험 인사를 했어요. 전혀 아닌데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라는 이유로 이 사람을 계속 인터뷰를 하거나 이 사람 멘트를 따. 되게 불편하다니까. 근데 아니래매. 네. 이용이라는 사람이 수행실장이었던 사람이 아니래매. 그리고 이건 공식적으로 뭐 비난도 했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대통령이 뭐 자기 어쨌든 옛날에 뭐 있었으니까 사실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난 했었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그렇지. 언론들도 사실 크레딧이 없는 사람은 계속 지금 마치 멘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저기 대통령실과 뭐 연락을 취해서 그걸 잘 알 수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으로 하는 건지 모르지만 그럼 내가 보기엔 심평 지금 그냥 혼자 개인 생각 얘기하는 것뿐이고 지금 소통 안 돼요. 그러니까요. 저 맞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형님 얘기랑 동일하게 생각해요. 맨스테이님 아무리 생각해도 성남사또와 법대 교수 양산책방 주인에 대한 사법적 처리 미흡이 원인입니다. 뭐 영장 기각하고 항소심에 법정 구속 안 하고 저 그분들이니까. 맨스테이님 홍 시장 윤통 만남이 3개월 전부터 예비되었답니다. 팩트입니다. 갑작스러운 만남은 아님 하셨고요. 그렇더라도 미뤄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았더라고요. 네, 강영무님 덕후너니는 당원 100%로 바꾼 것입니다. 저것도 전 개인적으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 정서가 직선제를 많이 성공하는데 이를 일방적으로 빼앗았지요 하셨고요. 하문수님 지금 총선 결과보다 대통령이 하는 일련의 일들이 더 충격적입니다. 20년 세월이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겁니까? 이제 한 위원장과 윤통과의 그 알고 지냈던 시기 얘기하신 것 같고요. 한 위원장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셨습니다. 맨스테이님 윤통이 거친 면이 있지만 탄핵이나 대놓고 당론과 반대할 정도로 문제가 있지 않습니다. 만약 그런 행동을 하는 의원이 있다면 정치 생명을 걸어야 할 겁니다. 저는 맨스테인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해요.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탄핵 운운한다는 건 그야말로 그렇지. 헌법적 질서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한 거예요. 맞습니다. 맨스테이님이 굉장히 그리고 정치 고고한 지식도 많으신 분이고 댓글 많이 남겨주신 분입니다. 포엑스라지 자유님 국민들이 한동훈에 열광하는 이유 이재명 조국 이준석 홍준표스럽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유 딱 저렇게 해주셨네요. 김찰리님 총선 패배에 대한 책임을 묻는 과정에서 외부 좌파로부터 비난을 받는 것보다 오히려 내부 우파 홍준표 본인에서 한 위원장을 비판하는 것이 한동훈의 추후 커리어를 위해 낫다는 이유로 저 난리를 친다고는 볼 수 없을까요? 물론 희망으로 5억 8천만 번 돌린 내용입니다. 5억 8천 한 번을 돌리더라도 사실 김찰리님 의견에 제가 완전히 동의할 수 없는 게 비판과
저주와 조롱과 비난은 다른 거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비판을 하려면 아니 디테일에서 어떤 전술이 그렇지. 지금 잘못됐다. 전술적으로는 이런 거는 아니다. 이런 어떤 조목조목 이야기를 해서 비판을 하는 거라면 저는 그런 것들은 공론회장에서 논쟁적으로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은 깜도 안 되는 폐쇄자, 거의 저주. 폐쇄자, 폐쇄자. 뭐 주군 이게 이분이 워낙에 조선왕조 그 500년의 그치. 드라마에서 헤어나오지 못해서 그런 건지 모르지만 아니 홍 시장께서 제발 근대까지는 넘어왔으면 현대 그러니까, 말고 그렇지. 근대까지는 와야지. 조선 시대 말고 근대까지는 넘어왔으면 쓰는 용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근데 그렇게 표현하면 저작거리에 드잡이 있잖아요. 그렇죠. 드잡이 그럼 하자는 똑같이. 거지 비판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아 형님 오늘 아주 시원해서 좋습니다. 자 이제 저희 그 후원해주신 분들 제가 소개를 못 드렸거든요. 일단 후원해주신 분들 저 계좌 후원해주신 분들 먼저 소개를 좀 드릴게요. 제가 이걸 한다고 하다 지금 저희 시작하면서 막 얘기를 많이 하다가 저희 저 위에 계좌로 후원해주신 분들인데 저희 4월 4일부터 이미숙님, 김구병님, 파이팅님, 이수영님, 윤미자님, 유지성님, 신정혜님, 김귀현님, 윤희성님, 응원 따봉님, 신정혜님, 한동훈 화이팅님, 홍남표님, 전경환님, 김용옥님, 힘냅시다 김원희님, 신정혜님, 또 차수용님, 응원님, 한정희님, 김대균님, 신정혜님, 신정혜님은 거의 방송마다 항상 저희 후원을 많이 해주십니다. 또 정통합리 보수 채널 감사님, 또 윤주영님, 조은길님, 신정혜님, 박상욱님, 서로 시로 이프리지아 잘 듣고 있습니다. 힘내세요님 감사드립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이렇게 후원해 주시는 건 저희다 아주 큰 힘이 되고요. 그리고 저희 그 중간에 이제 아이템 넘어가기 전에 광고 한 번만 더 할게요. 저희가 아까 먹었는데 지금 여기 이렇게 뉘어놨는데, 네 지금 저희 광고하고 있는 저 더산삼 500만 명 이상 판매해서 그 판매 기념으로 저희 정치와 썰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거고요. 한 병당 산양산삼 한 뿌리분의 사포닌을 담았고 이 한 병은 대략 3,000원 정도 됩니다. 3,000원 정도로 하루에 산삼 한 뿌리를 먹는다는 거는 굉장히 건강에 좋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 많이 구입해 주시면 저희에게도 좋고 저 회사에게도 더산삼 회사에게도 참 좋습니다. 저렇게 혜택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위에 오른쪽에 보시면 고정된 글 있잖아요. 들어가셔서 필요하신 분들은 많이 구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광고를 하자면 우리 광고가 많아요. 그렇네요. 저희 트레저 헌터 몰이 생겨서 아마 영상 밑에 그 여러 상품들도 있고 저희 채널 들어가 보시면 TH 몰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굉장히 여러 가지 건강에 좋은 것들 그리고 미백 뭐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 구입하시면 여러분들에게도 좋고 저희도 좋고 다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아이템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이게 원래 그 뭔가 좀 이렇게 으쌰으쌰하고 신나는 얘기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는데 요즘 사실 아마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막 굉장히 비판적인 얘기들도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지금 상황 이런 걸 어떡합니까? 정확하게 설명하고 분석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를 고민해 보는 게 좋으니까요. 일단은 형님 뭐 총선 결과 나왔으니까 일단 야당과의 관계가 변할 수밖에 없는 건 뭐 불가피한 거 아니겠어요, 대통령실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총선 결과는 그 결과로서 무조건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그렇죠. 게 왜냐하면 선거를 왜 치르냐면 그 직전까지 이게 옳다 저게 옳다라고 굉장히 많은 갈등과 그다음에 공방이 벌어져요. 그렇죠. 원래 정치라는 건 그 갈등이 원동력이 된다. 샤츠 슈나이더라는 정치학자가 하는 말. 우리는 갈등이 나쁜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갈등은 원래 존재해야만 하는 것이고 그 갈등을 어떻게 연착륙시키냐가 그렇죠. 그러니까 그 갈등이 원동력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면 선거라는 건 뭐냐면 어느 쪽이 옳다라고 손을 들어주는 행위예요. 국민들이 이쪽이 맞아라고 손을 들어준 거잖아요. 그러면 맞다라고 인정을 해야지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아니면 우리는 선거 말고 총칼을 들어야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투표함 말고 맞아요. 투표함 말고 그러니까 선거를 포함한 정치는 피 안 흘리는 전쟁이다. 마오쩌둥이 한 표현인데 딱 정답이네요. 피를 흘리지 않는 전쟁이에요. 그런데 전쟁은 승패가 있잖아. 그럼
이겼어요? 알겠습니다. 나는 다음 선거에서 선택을 받을 때까지 노력을 하겠습니다. 절치부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을 잡아요. 그런데 우리가 의원내각제가 아니잖아요. 의원내각제는 바로 저기 내각이 네, 바뀌어요. 그렇죠. 하지만 대통령 중심제잖아요. 그럼 대통령 중심제에서 대통령은 선거에 패배했을 때 남은 기간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당신들이 옳다.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10가지 지금까지 한다고 공약을 하고 나왔어요. 그러면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만 내가 꼭 하겠다. 이거 하나는 양보 국민들한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대통령을 완수할 때까지 이거 하나만은 하겠다. 예를 들어 볼게요. 3대 개혁을 꼭 하겠다. 이렇게 연금 개혁, 노동 개혁, 네, 그다음에 의료 교육 개혁. 개혁 이 세 가지는 꼭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설득을 하고 야당한테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같이 반대하지 마라. 이거는 꼭 하겠다. 하지만 나머지에 대해서는 당신들의 의견도 듣겠다. 이게 사실은 이 국민들이 원하는 거라고 선거의 결과를 해석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서로 협상을 해라.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들이나 언론들이 일부가 잘못된 건 뭐냐면 협상해, 싸우지 마, 뭐 타협해라고 해놓고 실제로 하면 야합이라고. 밀실야합이라고. 그렇지. 언론에서도 밀실야합 뭐 예산안 갖고 그렇죠. 특히 얘기하는데 야합했다라고 막 뭐 욕해요. 하지만 그건 잘못된 거고 협상해야 돼요. 그게 의회주의야. 그렇지. 아니면 뭐냐면 총칼 들어야 되는 거거든. 맞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재명 대표를 이제 만날 거잖아요. 네. 근데 오늘 또 기사를 슬쩍 보니까 뭐 사전 협상하는 게 빠그라졌다. 그래서 마치 안 만날 것처럼 막 살짝 나오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죠. 왜냐면 민주당이 좀 그런 뉘앙스로 약간 그거는 내가 보기 민주당이 약간 군기 잡으려는 것 같아. 그렇지. 내가 좀 짜증 나더라고 솔직히. 그렇지. 그리고 또 하필이면 정진석 임명과 맞물리니까 왜냐하면 또 이게 원래 또 정무수석이 해야 될 일이 있고 교체가 되니까 이거 좀 연기하자. 새 정무수석이 해야 되니까. 새 정무수석도 해야 되고. 근데 그걸 바로 논평 뭐냐면은 결렬 이런 식으로 지금 뭐 표현한 거야. 대통령실 일방적으로 했다. 일방적으로 결렬 이런 식으로 하니까 마치 이게 이랬다 저랬다 대통령실에서. 그러니까. 그래갖고 영수회담을 안 하는 것처럼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읽혀지는데 딱 갑질한 거예요. 그렇지 갑질이요. 저도 이거 딱 보면 민주당 갑질이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 예. 갑질을 하고 그 다음에 자 이제. 저기는 정지석은 어느 정도 우리 다 욕했으니까 이 정도로 할게. 자 그럼 고개 숙이고 나와 이런 어떤 뉘앙스. 사실 지금 많은 분들이 되게 불편하시긴 하겠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잖아요. 근데 일단 기사 좀 띄워주세요. 근데 지금 이제 문제는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형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어느 부분을 주느냐, 어떻게 타협하느냐. 근데 이제 지금 좀 쟁점이 센 것들이 좀 많더라고. 그렇죠.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조금 전에 기사에 나왔던 것처럼 25만 원이에요. 저는 저거는 양보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참 저기 깝깝한 문제야. 쉽지 않은 문제죠. 자 이제부터 이제 정치력이 중요해요. 정치하겠다고 하셨으니까 그거 너무 탓하지 맙시다. 알았어요. 그러면 뭐 그런 얘기하지 말고 그래. 그러면 정치력을 보여주세요. 정치력. 그렇죠. 정치력. 정치를 하시는 거죠. 근데 정치력을 보여줘야지. 정치력을 보여줘야지. 그 정치력이 이제 25만 원의 이제 시험대가 됐어요. 그렇지. 자, 우리가 윤 대통령이 뭘 할 때 옳지 않은 걸 한 적은 없다고 봐야 되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정책적 방향이 정책적 방향이 옳아. 그렇지만 정치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만 만족시키는 것이 정치가 아니거든요. 그렇게 하면 옳지 망해요.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마음도 사실은 어느 정도 그 설득을 사야죠. 해줘야지. 맞아요. 설득해줘야지. 그게 이제 수치야. 지금부터는 25만 원이란 수치야. 그러면 이것을 받아들이고 내가 고집할 것을 설득하느냐 아니면 이것 자체를 예를 들어서 노하느냐 선별적 복지냐 보편적 복지냐로 가느냐 접근하느냐 예를 들어서 하위 몇 프로를 얼마를 줍시다. 진짜 어렵다고 생각을 한다면 전체 주는 것에 대해서 선거 기간도 아니고 지금 퍼퓰리즘에 어느 정도 국민들이 뭐 아까 그거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 하지 않느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렇게 이야기함으로써 그 과정 속에서 국민들이 어느 정도 여론을 등에 업어야 되고 지금 대통령은 여론밖에 등에 업을 게 없어요. 그렇죠. 이 국민들이 아까는 내가
우리가 선거 결과 무조건 받아들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 대해서 무조건 옳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거든요. 아 그럼요. 사실 지금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가 지금 치고 나오는 것들을 보면 이 아까 전 제일 문제가 이제 25만 원이라는데 이거는 무조건 의제 들어갈 것 같고. 의제 들어가고요. 네, 그리고 저 기사 내려주시고 그 표를 좀 띄워주세요. 지금 민주당에서 얘기 나오는 거를 쭉 보면은 일단은 뭐 최상병 특검 문제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아까 25만 원 문제 있고, 그 다음에 또 횡재세 문제도 있고요. 저긴 나오지 않지만. 그러니까 지금 횡재세 문제 같은 것도 사실 법적으로 문제 많다는 얘기가 하는데 그것도 이재명 대표가 지금 계속 군부를 떼우고 있고. 그러니까 일단은 저기서 제일 중요한 거 25만 원하고 그 다음이 특검인 것 같아요. 그렇죠. 자 특검은 내가 보기에는 이거예요. 뭐 이채양명주라고 쟤네들이 그저 민주당에서 이름을 붙여서 사실 그 쓰고 싶진 않지만 순서가 그러니까 이렇게 해봅시다. 그러면 최상병 특검과 그 다음에 이태원 특검 이 두 가지를 한데 묶고 나머지 양평고속도로와 그 다음에 김건희 여사 특검 명품 파우치업론 그 다음에 주식 도이치모터스 요거 세 개 묶어봅시다. 네. 그러면 이 두 개는 어떤 성격이냐면 정부의 시스템에 대한 문제, 그렇죠. 보고 체계나 혹은 상벌 문제, 공정하지 않은 문제 그렇죠. 이런 문제들이고 나머지 세 개는 측근 비리, 비위 이 문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 번째 건 게이트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해. 그렇죠. 보통 앞에 거는 게이트라고 표현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이태원 게이트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를테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최상병 게이트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문제에 있어서 그러면 이 둘은 나는 순서대로 받을 수 있다는 문제예요. 왜 정부가 실제로 시스템을 잘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제대로 사실 상벌을 못했다고 하는 부분이 있다면 상벌에 대해서 원상복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잘못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면 돼요. 그렇죠. 최상병 특검이나 이태원 특별법 관련 특검이나 이런 부분은 그걸 길게 설명할 필요는 없다고 봐. 그래서 그것이 무슨 뭐 대통령이 다 개입해갖고 이것을 했다고 연결시키기에는 실익이 없어 대통령에 그렇죠. 대해. 맞아요. 이걸 막 덮으려고 했다거나 이런 건 아니었잖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아쉬운 부분이 너무 많지 나도. 아쉬운 부분이 많아서 그거를 이제 민주당 쪽에서 정치적으로 많이 이용을 한 거고. 근데 실제로 특검을 그쪽에서 원하는 대로 어떤 특검을 하더라도 이게 정권 차원에서 막 위기가 있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하지만 이 게이트 부분은 사실상 나는 너무 민감하고 민감하고 특정 부분들은 사실 별로 그렇게 문제 삼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권 4년차, 5년차의 역대 정권에서 모두 다 친이적 비리로 흔들어놨어요. 이거 정치 쟁점화가 계속 흔들 가능성이 너무 높아요. 앞으로 3년 내내. 3년 내내 시작을 했다고 한다면 그리고 지금 법 자체가 사실 그러니까 위헌적 요소도 많은 부분들이 있잖아요. 특검 이 특검들은 그러니까 너무 포괄적이잖아.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서. 그건 좀 이런 식의 특검을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두 개로 나누면 최상병 특검, 뭐 이태원 관련해서 뭐 특검을 간다 그러면 형님 말씀대로 이건 시스템 문제고 잘못된 게 있으면 찾고 변화하고 하면 될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사실 이게 무슨 뭐 대통령의 존폐 관련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도 독소 조항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독소 조항에 대한 협상이 되게 중요할 것 같고, 그렇죠. 이거는 받긴 받되 받을 수 있는 걸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김건희 여사 특검 관련해서는 사실 우리가 맨날 했던 게 뭐 문재인 정부에서 탈탈 털었는데 안 나왔다 하고 몇 개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검찰에서 김건희 여사 소환한 적 없고 또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자꾸 사람들이 안 좋은 상상을 하게 되거든. 그렇죠. 저는 사실 도이치모터스 특검을 해도 나올 게 없다고 보거든요. 그럼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거를 너무 감추는 것처럼 보이는 게 별로 안 좋아 보인다. 맞아요. 그래서 형님 말씀처럼 독소 조항이나 위헌적 요소 좀 빼고 오히려 받고 털어버리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낫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변호사님한테 하나 물어볼게. 그러면 현재 상황에서 사실은 패스트트랙이라는 게 어떤 의미야? 그냥 시간 보냈다가 그냥 그 시간 딱 끝나면은 야당이 그냥 하겠다가 아니라 숙려하라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그거를 무너뜨린 거지. 같이 고민하고 그만큼의 숙려 기간을 주는 거거든. 자 그러면 숙려 기간이라는 건 뭐예요? 어쨌든 이쪽에도 나는 법안을 내면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쪽에 이쪽 국민의힘 쪽에서 특검법 내자는 거야 국민의힘이. 그게 저도 괜찮은 받는다라는 개념보다는 아까 독소 조항 없이 이게 왜 독소 조항이냐를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제대로 그 국민들한테 설득도 하고. 근데 우리가 먼저 내겠다. 우리도 내겠다. 그래서 같이 내용을 같이 보고 협상을 하자. 하자. 그게 패스트트랙의 취지거든요. 그렇죠. 근데 법안과 관련돼서. 근데 이제 보통은 지금까지는 국민의힘에서는 다 거부하는 쪽이었고 그냥 안 받는 쪽에 가까웠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를 만나면 저걸 어떻게 협상을 끌어내서 얻을 것 얻고 줄 걸 줄 것인지 이제 그게 일단 제일 걱정이 좀 많이 돼요. 근데 어쨌건 지금 약자잖아. 사실 냉정하게 약자니까 이걸 어디까지 받고 줄지에 대한 고민이. 근데 여기 보면 막 이제 김정숙 특검도 하자 막 사람들 그러는데 현실적으로 안 되잖아 지금 이게 의석수도 안 되고. 선거 패배했으니까 우리가 그 주도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뭐 특검에 대한 문제이기보다는 이제 기존의 어떤 수사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사법 쪽으로 이제 해결이 돼야 돼. 사법부가 판단해야 될 문제들이지. 그렇지. 그러니까요. 하여튼 지금 상황에서 그냥 무조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할 게가 안 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은 그래서 막 즐거운 얘기보다 좀 해설과 설명을 많이 하고 필요성에 관련된 얘기를 많이 해드리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제 사실 만약에 대통령실에서 뭐 예를 들어서 최상병 특검 같은 거부권 행사 하면 제 개인적으로 통과될 것 같거든요. 형님 말한 아까 8, 9에서. 그리고 최상병 특검은 더 그래요. 맞아요. 오히려 아예 공개적으로 안철수 의원 그렇죠. 등등, 안철수 등등은 해야 된다. 해야 되고 그러니까 했고.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사실상 투표를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렇죠. 사람.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윤통보다 다 임기가 더 많이 나온 의원들이기 때문에 이전과 다르게 단일 대우 형성되기 어렵다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굳이 거부권 행사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다기보다는 당들끼리 이제 협상을 통해서 최대한 이쪽에도 필요한 내용들이 좀 들어가고 그렇지. 위헌적이고 독소적인 요소들을 빼내는 방식의 협상을 하는 게 중요하다. 그렇죠. 그리고 중요한 건 정권이 바뀌더라도 똑같은 어떤 특검이 가서 모두 다 그래 수긍할 수 있는 그런 특검법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정권 바뀔 때마다 특검법이 상설 특검 우리 야당끼리만 할게 이런 건 안 되지. 그러니까 맨날 근데 이제 상설 특검 법 있어도 그냥 무조건 또 특검법 만들어서 또 가잖아요. 우리나라는 워낙에 저기 설렁탕 있는데 특 줘요. 곰탕 있는데 특 줘요. 그 특을 너무 좋아해. 특자 붙은 거는. 그러니까 말이에요. 하여튼 지금 하여튼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차원적이고 복잡한 야당과의 협상을 나가야 되고 근데 이제 저는 좀 걱정되는 게 지금 국민의힘이 뭔가 이렇게 딱 누구 중심으로 당이 뭔가 이렇게 대장 느낌 이렇게 뭔가 협상을 주도하고 이런 사람 별로 안 보여서 윤재욱 원내대표한테 내가 좀 실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윤재욱 원내대표가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함께 있을 때 굉장히 빛을 발했었어 내 기억에. 그러니까 원칙적인 부분들도 그렇지만 자기가 나설 때 안 나설 때 그리고 탁탁탁탁 끊어낼 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와, 내가 윤재욱 그 의원을 처음 아까 잘못 봤네 윤재욱이라는 사람은 그랬는데 지금 자기가 딱 그 자기가 원톱이 되다 보니까 원톱으로서 해야 될 어떤 카리스마 이런 것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없는 것 같아요 요즘 보면. 아니. 그게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멘탈 때 멘탈하고 있는 권한 대행이니까 아무리 지금 그 이양을 해야 되는 왜냐면 임기가 5월 말이면 끝나잖아요. 그렇죠. 이양을 해야 되고 또 저기 그 다 전대를 위해서 그 관련 비대위를 만들어줘야 되고 그게 내일의 끝이다라고 아무리 생각을 하더라도 이 당이 아무것도 없는 그 리더가 아무것도 없는 정당이라고 느껴지게 만들면 안 되죠. 지금 딱 그래요. 그래서 제가 걱정되는 게 지금 이제 민주당은 기세가 오를 대로 올랐고 그럼 그리고 뭐 어차피 22대 가면 앞으로 지금보다 더 센 팀이 올 것이고 그럼요. 지금 그 생각에 지금 국민의힘의 리더십이 전혀 보이지 않으니 이 과연 뭔가 협상을 하거나 뭐 하다못해 투쟁을 하거나 할 수 있는 동력 자체가 안 보이니까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당이 뭐냐면 지금 선거 끝난 다음에 12일 동안 어마어마하게 많은 현안들이 터지고 뭐 하고 있는데 이 당의 메신저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리하고 예를 들어서 지금 이화영 그 엉망진창으로 정말 나라를 흔들고 사법부 체계를 무너뜨리고 지네들 마음대로 프레임 전쟁을 벌이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당이 입장도 정리하고 거기에 대응도 해야 되고 또 뭐 해야 될 것들이 있잖아. 아무리 선거 패배한 정당은 그러면 이렇게 빨고 아유 우리 저기 관리형 비대위 있을 때까지는 우리 아무것도 안 할게요. 그냥 개별 뭐 저 의원들이 얘기할 거예요. 이러고 있어야 돼요.
그럼 아니죠. 아니잖아. 그러니까 지금 사실 아까 저희가 얘기했던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저도 불만이 많지만 지금 현재 국민의힘을 보면 무당에 무당 아무것도 없는 무. 아 갑자기 저는 그쪽 말고 그쪽 아니야. 전국 그쪽 아니야. 뭐 협회에서 갑자기 네. 뭐 우리가 어때서 뭐 이렇게 나올 것 같아서 없을 무. 그래서 무다. 장음을 했죠. 장음. 그러니까 짧은 무당. 무당이 네, 아니고 맞아요. 장음을. 그러니까 사실 형님 얘기하시면 이화영 지금 부지사 술판 거는 저기도 여기서 제가 몇 번 설명을 해드렸는데 일단 그냥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청담동 술자리보다 더 불가능한 일이야. 그리고 오늘 또 보니까 뭐 전관 뭐 변호사를 소개해줬다는 검사가 저랑 친한 애거든요. 예. 그래요? 네, 저 그래서 너무 잘 알아요 내용을. 그리고 어떻게 이화영 부지사가 진술을 해왔었는지도 알고. 와 근데 이거를 이 정도 허무맹랑한 얘기를 이재명 대표가 딱 받고 거의 뭐 국조하고 특검 얘기까지 하더라고. 예. 저는 이거 특검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얼마나 무식하고 바보 같은지 단번에 드러날 텐데. 그러니까 이런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도 그냥 뭐 제대로 대응이 안 나와 국민의힘에서 이 정도의 허무맹랑한 얘기가 나오는데 당연히 그걸 정리를 해줘야 되는 거고 검찰도 이걸 그냥 끊어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끊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어찌됐든 우리가 저기 고발할 거야 여기 너무 고발할 거야 여기 너무 고발할 거야가 아니라 처음부터 고발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진실을 밝히는 게임이 아니거든. 맞아요. 그건 되게 정확하네. 진실을 밝히는 게임이 아니야. 이거. 지금 그러니까 이 전쟁을 계속 벌여 나가서 그냥 내가 이거 얘기하면 진실 밝히고 이거 얘기하면 진실 밝히고 이래서 진실로 끝나는 게 아니야. 계속 맞물려서 다른 얘기로 계속 해갖고 이걸 끌고 가겠다는 게 역력한데. 네. 검찰은 지금 진실 밝혔으니까 끝내. 진실 밝혔으니까 끝내. 유리창 몇 센치 보여줬잖아. 아니면 출정일치 다 보여줬잖아. 이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검찰은 아무래도 이제 저도 법조인이니까 법조인들은 이게 이렇게 하면 말이 안 돼 끝 이거거든 보통. 근데 그게 아니잖아. 정치 영역으로 들어버렸으니까. 지금 진실 밝히는 게임이 아니게 늪으로 계속 끌고 가겠다는데 그걸 진실이니까 끝내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화영 저 부지사가 사실 이재명 그 당시 시장한테 보고했다는 건 6월 9일이 시작이니까 이제 시작부터 안 맞아요. 그렇죠. 예? 6월 9일 날 진술을 했는데 6월 30일 날 술 먹고 이렇게 진술을 해야 타임머신 탄 거야? 세미나를 했다는 거야. 나는 얘기를 해. 요거 재밌어요. 뭐냐면 오마이뉴스가 4월 5일 날 이거를 기사를 했더라고. 그걸 아무도 주목을 안 한 거야. 4월 연합뉴스에도 있어요 옛날에. 근데 4월 5일 날 제목이 이거야. 그 술맥이고 세미나 이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거예요. 자 지금 얘기했듯이 진술을 한 것. 그러니까 이재명한테 보고를 하고 이재명이 알았다라고 잘해봐라라고 이야기한 것을 6월 9일 날, 6월 18일 날, 6월 21일 날 이렇게 불려가서 진술을 하거든요. 근데 처음에 6월 30일 날 회유를 당했대. 그러니까 그걸 지적하니까 변호사가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아니 진술 유지하는 거 진술을 계속 유지하게 해야지 진술을 부동의 이거 거부하면 진술 채택이 안 되니까 불리할 거니까 회유를 했다 이거야.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바로 오마이뉴스의 기사에서 나와요. 오마이뉴스의 기사가 뭐냐면 세미나 이 세미나가 어떻게 튀어나오냐면 이화영이 6월 그러니까 4월 4일 날 진술해서 세미나를 했다라고 표현한대요. 그러니까 저기 박용철 부르고 김성태 부르고 연호회사 오고 연호회사에서 술을 먹었는데 바로 진술 그러니까 이재명이 개입됐다라고 이야기하기 위한 전체적인 어떤 왁구를 잡아서 판을 짜서 세미나를 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거기 그 진술 유지하려고 했다는 것 자체가 구라라는 소리잖아요. 그냥. 워딩에 세미나실이고 거기가 창고가 세미나실이고 세미나를 했다. 진술을 위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검찰 쪽에서는 그러더라고요. 저도 이제 친하니까. 그러니까 아니 진술을 한참 전에 했는데 그 무슨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이 정도만 생각하더라고. 그래서 그게 간단하지가 않을 것 같아. 간단하지 않지. 이번에 그 진술 녹화실 저 교도관이 잘 안 보인다고 그래서 참 공개했잖아요. 그랬더니 저 뒤에 또 CCTV 몰래 숨겨진 CCTV가 있대 또. 이렇게 계속 나와.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이제는 저는 약간 정말 저급하지만 정치 영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당연히. 그러니까 검찰의 대응이
선 넘지마가 아니라 네. 넌 처음부터 선을 넘었어. 네. 가 돼야 돼. 그렇죠, 맞아요. 그래갖고 확실하게 고발하고 이건 진실 게임이 아니니까 우리 법정에서 진실 게임 갈아보자. 그리고 본인의 신문이라고 표현하지만 우리 증인으로 세울게 선서하고 그거 다시 얘기해.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나이브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게 가더라고요. 저도 처음에는 너무 소위 깜도 안 되는 얘기여서 아이 뭐 말도 안 되는 그냥 개 XX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아직까지 가고 이제 뭐 특검 얘기가 나오니까 나 완전 맛이 가가지고 아무튼 이 내용은 여기 있는 분들은 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내가 너무 놀랍고 충격을 받았던 건 청담동 술자리가 진실이라고 믿는 국민이 여론조사하면 30% 정도 나온다는 걸 그러니까 보고 그것만 잔상이 남기면 끝이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검찰 술자리 조작 사건으로 규정 짓는 거예요. 규정이면 아무리 우리가 진실을 얘기했다 그래도 그걸로 계속 얘기를 해. 이재명도 이제 앞으로 계속 조작 술자리 그러니까 술자리 조작 사건으로 나를 기소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물론 이번에 뭐 저기 이화영 부지사 같은 경우 중형 선고 받을 거예요. 이건 다 CR도 안 맥힌 얘기이기 때문에 15년 구형에서 네. 선고도 그러면 또 법원 이상하다고 하고 할 거예요 분명히. 그러니까 요거는 좀 길게 가야 되고 결국은 이재명 기소 늦추고 이 부분 아직 기소가 안 됐거든요. 대북 송금은 기소 늦추고 지금까지 검찰 수사 전체에다가 이렇게 색깔을 쫙 칠해 놓는 거지. 흠집을 쫙 만들어 놓으려는 그런 목적이니까 흔들리지 마시고요. 자 우리 댓글 좀 볼까요? 02024님 심평 정리해 주시면 안 될 거예요. 저희가 정리할 방법이 없습니다. 조국 응원하면 구속하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윤통과 용산에서 검찰을 활용해 한동을 건드리려 한다고 방송에서 얘기했대요. 검찰을 활용해서 한동을 건드리려고 하는데 전 너무 그냥 저 얘기는 그 언론에 왜 쓰는지 모르겠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경선님 정진석 비서실장이 윤한 갈등 조정해 줄 거라 믿습니다. 분열되는 순간 윤한도 국힘도 희망 없습니다. 저건 맞는 얘기예요. 한동훈도 대통령도 한보 양보해서 화합하는 순간 대통령 지지율도 국힘 지지율도 올라갈 것 같네요라고 하셨고요. 재현님 김수민 평론가가 나왔을 때 듣기 싫은 말에 잠시 구독 취소. 수민이 나왔을 때 그래도 그런 얘기도 다 들어야 되는데 지나고 생각해 보면 그 말들이 약이 되는 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정치였어 빼고 모든 정치 유튜브 채널 구독 취소했습니다. 용산에 계신 분도 나팔수 같은 유튜브 말 듣지 말고 국민들의 말을 듣기 바랍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지셨습니다. 네네. 저희 또 정치와 수사는 할 얘기 다 하니까요. 리영민님 한동훈 화이팅입니다. 백성문도 화이팅인데 저는 정치는 안 하지만 하여튼 감사합니다. 네, 재현님 전국민 25만 원씩 하면 시장에 현금 풀려서 물가 오른 건 자명한 일입니다. 물가가 미쳤다고 대파 들고 그난리 쳤는데 또 물가를 올리겠다는 이 궤변들 국민들은 정녕 모르는 건가요? 참 저도 저희는 뭐 저희가 모르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안타깝다. 예. 네, 김찰리님 최상병 김건희 여사 특검 등 전공법으로 뚫으면 좋겠는 안건을 다룬 데 있어서 정지석 실장이나 홍철석은 어떤 스타일로 문제를 풀어나갈 거라 보시나요? 뭐 저희 얘기가 현실론적인 것이기 때문에 당과 얘기 뭐 정지석 실장이 어차피 얼마 전까지도 국회의원 지금도 국회의원이시지 아직은 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고민들을 많이 하시겠죠. 근데 이게 그냥 무조건 회피하고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이제 점점 안 된다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 맨스테이님 하나 내려주시죠. 조병현 씨 일가를 들으며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사또는 무자비하게 살기 위해 몸부림칠 텐데 지금 그러고 있고 가장 걱정되는 건 이 윤석열 대통령 임기 안에 어떤 사건도 대법원 판결을 받지 않는 게 일단 목표인 것 같은데. 그렇죠. 무조건 연기시키고 무조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대통령 후보까지 가갖고 대통령 후보를 탄압하려고 재판부가 부른다, 뭐 기소한다. 이 똑같이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연결을 시키고자 하는 게. 그 어떻게든 밀어보려고 하는 건데 일단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면 다른 건 몰라도 위증교사 혐의는 빨리 결론이 납니다. 어쩔 그렇죠. 수 없어요. 그래서 그걸 3년을 끌지 못한다는 거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피서권과 박탈될 수 있으니까 지금 보수가 많이 힘들고 좀 어려운 시기이긴 하지만
요때 또 슬기롭게 잘 넘어가야 다음에 또 그렇죠. 어떻게 집권도 하고 그렇습니다. 지선도 이기고 다음 총선도 이길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아무리 선거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고 하더라도 일단 승복을 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그렇죠.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해야 된다. 생각해야 되는 것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진짜 앞으로 지선과 대선을 위해서 당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가에 그렇지. 대한 독려와 그 다음에 또 이 쓴소리 또 비판 뭐 이런 것들을 사실 당이 다시 일어서게끔 만들어주는 거는 만약에 당의 지지자분들이라면 그런 어떤 애정을 갖고 참여를 해야 맞아요.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진짜로 예. 그러니까 나가면 무조건 되는 영남에 있는 분들의 중심이 아니라 힘든 곳 그리고 민심을 정확하게 좀 들어볼 수 있는 이 수도권에 지금 의미가 없잖아. 이번에 수도권 전체 의석 생각해 보면 국민의힘 얻은 의석은 뭐 그렇지 않아요,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저는 천목회라고 해서 이번에 수도권에 나온 당선자 및 낙선자들이 도나스하고 김태수도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14명이 지금 뭔가 우리가 당의 활로를 찾아보자라고 모인 것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니까요. 다시는 이 정당이 청년 정치인이라고 이야기한 또는 3040 세대를 영입해서 그때 한 달 전에 공천 주고 그 맞아. 수도권에 내리꽂아갖고 맞아, 한 달 맞아. 만에 안 되면 그 다음에 그냥 용도 폐기하고 이런 정당이 아니라 이번에 도나스 얘기했지만 예. 김재석이라는 정치인도 4년을 어쨌든 진짜 절치부심해서 그럼요. 유권자들을 만났잖아요. 그것처럼 일찍 그렇게 털을 잡고 열심히 유권자들을 만나게 하는 그런 청년 정치인들을 그렇게 밭을 갈게 만들어야 된다. 그렇지. 씨를 뿌리게 만들어야 된다. 씨 뿌리고 경작해야죠. 그리고 추수도 그들이 하게 해야 된다. 라는 생각입니다. 그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럼요. 저도 이번에 사실 우리 도나스가 당선되는 걸 보고 네. 굉장히 많은 걸 느꼈어요. 그렇죠. 그렇게 변하지 않으면 매번 또 그때 총선 때 돼가지고 누구 하나 젊은 사람 잘 해가지고 청년 정치를 위한답시고 하나 또 꽂았다가 당연히 안 되고 버리고 이런 거 반복되면 미래가 없다. 옛날에 평상시에 청년 정치인들을 두시라고 했어요. 두시 정치인. 왜냐하면 다들 생업들도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근데 국회의원들이 오후 2시에 부르는데 자기 무슨 토론회나 맞아요. 딱 병풍으로만 쓴다는 거예요. 뒤에 사진 찍을 때 뒤에 병풍으로 쓰고 2시에 누가 나가냐고. 그렇지. 백수 아니면 못 나가요. 병풍 쓰려고 병풍으로 쓰는 거. 그런데 그럴 일이 이제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정말 많은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고 이제 슬슬 배고프다. 좀 더 할까 그랬는데 저희가 지금 밥을 못 먹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 이렇게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후원을 해주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저희와 아까 보여드렸던 산삼도 많이 필요하신 분들 구매해 주시면 너무너무 고맙겠습니다. 저희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이제 치맥 먹으러 가겠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또 봐요.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